1950년대 흑백 사진 속 서울은 70년 전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알아보기 힘든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사진 같지만 사진 속의 배경은 우리 주변 곳곳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만큼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한국의 모습입니다. 6.25 전쟁으로 국토와 인력이 넉마가 되어버렸음에도 단기간에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물론이고 산업화와 민주화까지 동시에 이뤄낸 케이스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저력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대단합니다. 올해는 유엔이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하기도 하며 기적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인 외에도 이러한 소식을 반가워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6.25 참전 용사들입니다. 참전 용사들은 한국의 경이로운 발전에 자긍심을 느낀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기간 한국 정부의 참전용사 초청 행사 때 방한을 했던 한 참전용사는 서울의 넓은 도로와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진 고속철도를 보며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만큼 발전한 모습이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파이어피셔 참전용사 협회장은 과거 남아공보다 훨씬 뒤져있던 한국이 지금은 남아공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부지런함과 성실성이 한국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평가했죠. 최근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한국의 예우는 참전용사들에게 큰 감동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6.25 참전국은 총 16개입니다. 참전국으로 잘 알려진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와 터키, 에티오피아 등과 달리 자주 언급되지 않는 국가들도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의회에서 한국 파병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현역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비역들까지 기꺼이 한국 파병을 지원했죠. 당시 일간지에서는 지원자들이 물밀듯이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남아공 공군사령관은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 유엔군으로 복무할 기회를 얻는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1950년 11월 창공의 치타라고 칭해지는 남아공 공군이 한국에 도착했고 스트랭글 작전에서 철도 궤도를 파괴해 적군의 보급로를 방해하고 중공군의 충계 공세를 저지했으며 프레셔 작전에서는 적의 발전소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적군 2276명을 사살하고 152개의 교량과 철로, 891대의 차량을 파괴하는 등 전가를 올렸죠. 연 인원 826명이 참전했고 36명이 전사했는데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참전 용사들은 한국이 다시 도움을 요청한다면 우리는 한국으로 갈 것입니다 라는 인상적인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남아공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곤 했습니다. 오랜 친구가 된 건데요. 1978년 이후 남아공 국민당 정권이 인종차별 정책을 펼친 탓에 아쉽게도 공식적 수교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국도 남아공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하기에 이르렀죠. 하지만 1992년 인종차별 정책이 폐지되고 두 나라는 기다렸다는 듯 수교를 시작했습니다. 남아공 정부가 인종차별 정책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부터 한국의 어두운 과거를 딛고 일어난 남아공을 향해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양국의 관계는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94년 남아공에서 최초의 다인종 민주주의 선거가 치러지며 세계 인권운동의 상징으로 불리는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의 첫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그는 취임 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등 한국과의 각별한 인연을 쌓았습니다. 투쟁을 통해 민주화의 결실을 쟁취한 두 나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두터운 친분을 만들어갔죠. 오늘날 남아공은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최대 교역국이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많은 교민이 거주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양국의 교역액은 약 44억 달러 규모에 달했으며 아프리카에서 국내 총생산 GDP 2위인 남아공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산업의 가능성의 땅으로 떠올랐습니다. 남아공은 풍부한 지하자원과 대륙 내 가장 발달된 인프라 등을 보유하고 있는 남부 아프리카 물류의 중심지였고 많은 한국 기업들은 남아공과 긴밀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3년 전부터 한국 기업은 남아공에 3억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남아공에서 한국은 전자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뛰어난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기아와 현대자동차는 남아공에서도 아주 유명합니다. 이처럼 양국은 산업과 경제, 문화와 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포착되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토대로 남아공 오지마을이 발전을 위한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남아공 노스웨이트주의 라모코카 마을이 있는데요. 이곳은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북서쪽으로 차로 2시간 남짓 떨어져 있으며 마지막 구간은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따라 20분에서 30분간을 들어가야 하는 아주 외진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곳 청소년들은 태권도와 사물놀이 등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어린이 돕는 모임이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며 20년 가까이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기 때문인지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한국 문화를 접하고 공부하고 있어 그 뿌듯함을 더했습니다.
이곳에서 태권도를 통해 규율을 익힌 아이들은 최근 주 남아공 한국 대사배 태권도 대회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회는 지난달 개최되었는데요. 수도 프리토리아 대학 턱스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에서 오지 마을인 라모코카 아이들이 우승팀의 주역이 될 정도로 출중한 실력을 뽐내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라모코카가 고향인 마트질라 전 대사에 따르면 아이들의 부모들도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 안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치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방과 후 교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모임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아이들은 아기상어 율동과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와서 공부한 아이의 경우 어느덧 자라 명문 비트바테르 스란트 사회복지학과 최우수 학생 상을 받고 지금은 석사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오지 마을에서도 한국 문화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 신기할 따름이었는데요. 오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한국의 존재감은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세계 33번째 한국문화원이 문을 연 것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최대 시장이자 다양한 인종을 바탕으로 생동감 있는 문화를 형성해 아프리카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의 관문이라고도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이지리아와 이집트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연 주남아공 한국문화원은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과 함께 세계의 전시실과 K-팝과 태권도 연습실, 전통 한옥 체험실, 도서관과 한식 조리실, 3개의 강의실, 카페 등 문화체험 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관문에 한국 문화 진출의 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곳은 한국 문화 확산과 홍보 활동의 주요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두 나라의 관계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지난 3월 아카데미 수상 이후 남아공에서 재개봉한 한국 영화 기생충은 현지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인기몰이를 했죠. 아시아 영화가 발을 붙일 수 없던 남아공 시장에서 변화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한국 코로나 진단 장비가 남아공에서 100만 달러 이상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도 나왔죠. 세계 경제에서 날로 위상이 높아지는 남아공은 앞으로 우리에게 더욱 의미 있는 통상국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문화는 세계 곳곳에 뿌리를 받고 있는데요. 과거 외국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한국의 전통 문화가 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나라는 제목의 글이 떠오릅니다. 여기에 각국 네티즌들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인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닐까, 식민지 35년 동안 다방면의 한국 문화들이 없어지고 일본의 것으로 대체가 되었을 것 같은데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은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다. 중국과 일본은 자기들의 신화나 전통 문화를 많이 홍보했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았다. 한국의 문화는 최근에서야 많이 알려지고 있다고 생각해. 앞으로 한국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라고 하면 북한을 떠올리곤 한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해당 반응도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반응인데요. 짧은 기간 동안 한국 문화는 엄청난 속도로 세계 곳곳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엄청나지만 왠지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